눌러붙지 않는 프라이팬이 필요하세요? 다들 한 번씩 본 익숙한 광고죠? 네, 바로 테팔이라는 브랜드 회사입니다. 이 테팔은 눌러붙지 않는 프라이팬이라는 히트 상품을 만들어냈죠. 흔히 말하는 테팔의 혁신과 도전 정신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또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감자칼, 두꺼운 고무 손잡이가 달린 조리용품 같은 것들은 누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모든 혁신적인 제품들은 모두 공감 능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감은 혁명을 일구어내기도 하죠.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은 바로 공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공감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부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눌러붙지 않는 프라이팬 테팔. 프라이팬을 주로 만드는 회사죠. 얼핏 생각하면 프라이팬 만들어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 싶지만 테팔은 주방용품으로만 연매출이 4조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입니다. 그리고 테팔의 최고 히트 제품은 바로 눌러붙지 않는 프라이팬, 코팅 프라이팬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프라이팬에 코팅이 되어 나와서 음식이 잘 안 들어붙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프라이팬은 항상 눌러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라이팬이 눌러붙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일 리 없잖아요.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프라이팬은 늘 눌러붙었었겠죠. 1954년 프랑스의 열렬한 낚시광인 마르크 그레구아르라는 엔지니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마르크란 엔지니어가 동료로부터 폴리테트라 플루오로에틸렌, 약식으로 PTFE, 상품명으로는 테플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테플론은 높은 온도에서 매우 안정적이고 미끌미끌한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렬한 낚시광인 마르크는 낚싯줄이 서로 엉키는 것을 막기 위해 낚싯도구에 테플론을 코팅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자신의 요리도구에 코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고 2년간의 실험 끝에 마침내 눌러붙지 않는 프라이팬을 만들어내죠. 마르크는 이 특허를 바탕으로 1956년 테플론을 코팅한 알루미늄 프라이팬이라는 뜻으로 테팔을 설립합니다. 이 프라이팬이 1961년 미국에서 처음 판매가 됐을 때 딱 한 달 만에 100만 개를 팔아치우며 성공적으로 시장을 개척했고 이후 테팔은 주방용품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테팔이라는 기업의 전통은 주부에게 공감한다 라는 겁니다. 모든 제품을 철저하게 주부의 입장에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너무 쉽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엌에 잘 안 들어가는 분들께선 아니 뭐 얼마나 편하게 한다고 그 호들갑을 떨고 난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게 테팔 제품 중에 손잡이와 프라이팬이 분리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프라이팬 손잡이가 길쭉하게 달려 있잖아요. 이게 부엌에선 그렇게 성가십니다. 요리를 할 땐 좋은데 보관할 때 진짜 불편하거든요. 이 길쭉한 손잡이 때문에 어디다 보관해야 할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테팔이 1996년 해법을 찾아냅니다. 손잡이가 분리되는 프라이팬을 만든 거죠. 이 사소한 아이디어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테팔은 이 공감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 매년 실험에만 700억에서 800억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무슨 실험을 하느냐? 테팔 실험동에서 연구원들은 설거지를 할 때 수세미로 프라이팬을 얼마나 많이 문질러야 프라이팬에 긁힘이 생기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 감자와 양파를 썰고 고기와 베이컨을 볶는 실험을 합니다. 테팔 실험실에서 연구원들이 한 해 동안 양파 썰고 파 썰고 고기 막 지지고 볶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지고 볶는 데 쓰는 감자만 1년에 1.2톤, 스테이크 1.6톤에 이릅니다. 이래야만 주방에서 느끼는 주부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관찰할 수 있고 공감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어마무시한 공감 능력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테팔, 오늘날 최고 주방용품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많이 보신 이 디자인은 바로 한 디자이너에 의해서 발명되었는데요. 모두를 위한 디자인, 보편적 디자인은 바로 이 사람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패트리샤 무어라는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무어는 1979년 뉴욕 최고 디자인 회사였던 레이먼드 로위라는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이 레이먼드 로위라는 회사는 인체 곡선을 따라 만든 코카콜라 병으로 히트를 친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입니다.
근데 무어는 이 회사의 유일한 여성 디자이너였는데 그 당시 26살이었어요. 냉장고 디자인 회의가 있었는데 패트리샤 무어가 저 관절염을 앓는 사람들을 위한 냉장고를 디자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더니 팀장급 되는 선배가 피식 웃으며 아니 관절염 환자를 위한 냉장고를 왜 만들어 이 바보야, 이렇게 비웃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회의감을 느낀 무어가 20세기에 들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진보적인 실험으로 평가받는 공감 실험에 나섭니다. 이 공감 실험은 26살 젊은 디자이너가 60세 노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무어의 회고에 따르면 그건 흉내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몰입하기 위한 행동을 했습니다. 일단 전문 분장사들의 도움으로 외모를 노인처럼 만드는 건 기본이고 일부러 안경을 뿌옇게 만들어 쓰고 다녔습니다. 시야를 안 보이게 하는 거죠. 귀에는 항상 솜을 집어넣어서 안 들리게 합니다. 허리에는 두꺼운 붕대를 칭칭 감아서 노인처럼 일부러 허리를 굽게 만들었습니다. 팔, 다리에는 강철로 부목을 댑니다. 이러면 관절이 잘 안 움직이겠죠. 신발 깔창에는 울퉁불퉁한 커다란 이물질을 넣습니다. 그래서 쩔뚝이지 않으면 절대 걸을 수 없도록 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노인으로 변신을 해서 무려 3년 동안이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땠을까요? 무어는 미국 도시 116곳을 돌아다녔는데 버스 타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겁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상의 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백화점에 들어갈 때 문을 미는 것, 신호가 바뀌기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 하다못해 캔 따개로 캔 따는 것, 이런 게 60세 노인으로 살면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방에 가면 고무 손잡이가 달린 냄비나 프라이팬이 있죠. 요즘 대부분 다 고무 손잡이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데이지 않게, 그리고 잡으면 미끄러지지 않게 고무를 댄 겁니다. 감자 껍질 까는 칼이 있잖아요. 슉슉슉슉 하고 밀면 감자 껍질 까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패트리샤 무어가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쉽고 편하게 사용하는 수많은 제품들의 디자인은 우리가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추구했던 그 일이 나이가 들거나 장애가 있거나 신체가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3년 동안 공감해본 그 디자이너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공감 디자인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패트리샤 무어의 이 진보적인 실험과 디자인 혁명 이후에 세상의 모든 제품의 디자인이 혁신적으로 바뀝니다. 이걸 영어로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보편적 디자인이라는 거죠. 모든 제품은 5살부터 89살까지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이게 새로운 디자인의 혁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무어의 이 공감 실험 이후에 미국에는 미국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미국 장애인 법안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공감이라는 게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세상을 바꾼다는 거죠. 오늘 이 가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21세기에 항상 혁신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혁신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은 공감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공감혁명의 연장선이자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